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5급의 듣기 일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분의 유형은요. 자, 남녀가 대화를 한 번씩 주고받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A, B, C, D 보기 중에서 골라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미리 풀어보셨죠? 자, 문제 미리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 강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답 체크해 볼게요. 一、王总，下周的投资洽谈会您参加吗？最近公司事情比较多，还是让刘秘书去吧。男的为什么不参加洽谈会？ 자, 답 체크해 보셨죠? 그러면 우리 지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王总,下周的投资洽谈会您参加吗? 자, 그럼 여기서 왕정에서 저 종 부분은요. 정经理의 줄임 표현입니다. 우리 정经理 하게 되면은 기업 내에서의 최고 총수, CEO, 회장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왕 회장님 이렇게 할 때 회장이 아니에요. 우리 중국어로 회장 하게 되면은 진짜 어떤 그 회의를 주재하는 회의의 장이 회장이고 정经理 해야 기업 내에서의 총수 회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정经理의 찡님 빼버리고 성 뒤에다가 정만 붙여요. 그래서 왕정, 왕 회장님 다음 주의 투자洽谈会, 협상회, 투자 협상회 당신 참가하나요? 라고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하죠? 最近公司事情比较多还是让刘秘书去吧 라고 합니다. 자, 최근 회사의 업무가 일이 비교적 많으니까 그래도 역시 뭐뭐뭐 하는 편이 좋겠네 라고 할 때 우리 还是땡땡땡 바 요 땡땡땡 사이에다가 어떤 제안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 건의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줘요. 어떻게 하는 편이 좋겠다? 让刘秘书去 하는 게 좋겠다. 刘秘书더러 이량이 사역동사죠. 량 뒤에 있는 요 놈을 뭐뭐하게 시키다. 리우 비서더러 가라고 시키는 게 좋겠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 내용 볼게요. 男的为什么不参加洽谈会? 자, 남자가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답을 골라줘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남자가 最近公司事情比较多 회사에 일이 비교적 많대요. 자, 그러면 우리 A번 보기 볼까요? 要出差 출장을 가야 한다. B번 太忙事情比较多가 즉 타이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요. B로 체크를 해주시고 자, C 生病了 병이 났다. 아니었고요. D 准备不充分 준비가 충분치 않다. 准备 준비가 不充分 이充分 자체가 형용사로 써서 충분하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요것도 아니었죠. 결국에는 우리 답을 事情比较多로 해서 B번으로 골라준다. 여러분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二，礼拜天跟我们去野营吧。好啊，我正打算去郊外转转呢。女的是什么意思？ 자, 여러분 지문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礼拜天跟我们去野营吧. 礼拜天 하게 되면은星期天과 같은 의미, 그렇죠? 周日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일요일에 우리와 跟我们去野营吧. 야영하러 가요. 캠핑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했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요? 好啊. 좋아요. 여러분, 好啊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러겠다는 얘기죠. 好啊 좋습니다. 我正打算去郊外转转呢. 나 마침 뭐뭐 하는 중이었어요. 마침 뭐뭐 하는 진행 시제 만들어줬고요. 打算은 뭐뭐 할 계획이었어요. 마침 뭐 할 계획이었어? 去郊外 郊外로 가서 转转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郊外는요. 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교외 지역을 우리가 郊外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가서 转转 해볼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转이라는 동사를 지금 중첩한 겁니다. 转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를 사성으로 읽어주어서 한가롭게 거기 구경 다니고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걸 우리가 转 동사를 써요. 그래서 마침 뭐 할 계획이었어? 교외로 가서 좀 거기 이렇게 돌아다닐, 구경 다닐 계획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의 제안에 대해서 여자가 처음 한 대답이 好啊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볼게요.
女的是什么意思? A번 同意去 가기에 가는 것에 동의한다. 대답 好啊였으니까 가는 것에 동의하다. A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B는요. 不想去郊外 지역화에 가고 싶지 않다? 아니죠. 자기가 마침 지역화에 갈 계획하고 있었어요. 자, C는요. 周末加班 주말에 뭔가 추가 근무를 한다. 자기 일정 근무 시간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초과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지하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나가서 일한다는 내용 없었죠? D는요. 打算回家乡 고향에 갈 계획이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回家乡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고향이 중국어로 뭐죠? 라고 질문하면 고향 꾸시향 막 이거 먼저 떠올리시는데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고향이라는 표현은요. 지아시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아시앙을 고향이라는 단어로 익혀두시고 고향에 가는 거 동사를 취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래 속해 있던 곳에 가는 거는 돌아가다 동사를 써요. 그래서 回家乡 하면 그게 고향 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다가 뭐죠? 回家예요. 고향 가는 건 뭐예요? 回家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까지 좀 보기의 표현들까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은요. 好啊 라는 대답을 통해서 A번으로 유추를 해보았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3. 语文老师说让你再检查一下，上面还有标点错误。好的，我现在就看。老师是什么意见？ 자, 우리 내용 들어봤죠? 지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해요. 语文老师说让你再检查一下上面还有标点错误. 자, 语文老师는요 국어 선생님이에요. 우리 중국어로 국어라는 과목을 중국 사람들은 어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말했어. 너더러 뭐 하라고 시키라고? 让你再检查一下 다시 한번 检查해보라고. 여러분 어떤 글을 쓰고 그것을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 동사 检查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시켰어. 上面 그 글에 위아래 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글에 하여 여전히 뭐가 있다? 标点错误 이런 부호 관련 错误 틀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好的, 좋아요. 알겠어요. 我现在就看 제가 지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뭐냐면요. 老师是什么意见? 선생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느냐?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처음에 말했죠. 让你再检查一下. 让你再检查.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번 보세요. 字写得不好. 그럼 어디서 끊으시냐면은 字 하고 끊으세요.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예쁘게 못 썼다. 글자를 잘 쓰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 원래는 写字 글자 쓰는 데 있어서 写得不好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는 동사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글자 잘 못 썼다. 글자 다시 뭐 이쁘게 써라. 아니죠. B번 篇幅太长.篇幅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원장의 장短. 이 글의 장단, 이 글의 길이를 중국어로 篇幅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길이가 너무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되려면은 뭐 글자 수를 얼마로 뭐 줄여라라든지 뭐 요약해라라든지 뭐 삭제해라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C는요. 再检查一下. 요거 再检查一下 그대로 발음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5급에서는요. 듣기에서 그대로 지문에서 발음해주고 그걸 답에서 ABCD 보기에서 찾는 문제들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들의 발음을 익히고 복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답은 뭐다? C가 답이 되겠다. 자, D는요. 用词不当. 用词不当. 자, 이 단어를 중국어로 词라고 해요. 글자는 词라고 하고 글자는 우리가 词라고 하고 단어는 词라고 합니다. 한 글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 찾는 사전을 词典이라고 하고 글자 찾는 옥편을 词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用词 함에 있어서 부당, 적절치가 않다. 즉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用词不当이라고 해요. 用词不当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중국어로 일기 매일매일 이렇게 써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이렇게 검사 맞고 이러면은 거기에
용츠 부당 이 표현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저 보기가 좀 낯설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휘 사용이 적절치 않다라고 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 단어를 쓴 건데 사실은 중국어 표현에서는 이런 동사를 쓰면 안 되는 거였고 이게 아니었고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휘 사용이 부적절하다. 용츠 부당. 여러분 여기서 땅이 사성입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 보기를 살펴봤고 답은 C로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4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4. 你的动作做得特别标准，一定受过专业训练吧？我小时候练过几年舞，算是有点基础吧。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 자, 우리 내용 들어보셨죠? 그럼 지문 내용 확인할게요. 남자가 你的动作做得特别标准一定受过专业训练吧 라고 하죠. 자, 너의 동작 굉장히标准하게 한다. 做得特别标准 지금 이 부분이 정도 보호로 수어 수로에 대한 정도 보호로 붙었는데 동작이 标准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작이 정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작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一定 분명히 受过 받은 적 있죠? 뭘요? 专业训练 전문적인 훈련 받은 적이 있는 거죠? 바로 끝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추측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뭐인 거죠? 라고 어조 내려주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我小时候练过几年舞算是有点基础吧. 자, 제가 어릴 때 练舞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무술 중국 정통 무술을 우리가 우슈라고 합니다. 그 우슈의 우만 써도 무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술을 연마하다, 무술을 하다, 연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년간 무술을 연마한 적이 있어요. 무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말할 만하죠. 뭐뭐인 셈이다 라는 표현을 수안시라고 해요. 수안시. 뭐뭐인 셈이다. 뭐뭐라고 말할 만하다. 뭐뭐라 할 만하다. 뭐뭐라 할 만하다. 有点基础. 약간의 기초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약간의 기초는 있다고 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关于女的可以知道什么? 여자 관련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A번 볼게요. 是导游. 자, 导游이다. 여러분 导游가 뭐예요? 이거 가이드, 여행 가이드를 导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지금 가이드 관련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B는요. 要教男的打球. 자, 要뭐 하려고 한다? 남자에게 남자에게 打球 뭔가 구기 종목 공 치고 이 구기 종목 여러 가지 다 해당될 거예요. 뭐 테니스, 뭐 탁구, 축구 다 됩니다. 축구는 제외하고 걔는 티 채우니까요. 자, 이런 구기 종목 관련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다. C는 第一次表演 처음 공연을 하는 것이다. 表演은 무대에 나가서 공연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表演 동사 쓰죠. D는요. 学过武术 이 우슈를 배운 적이 있다. 무술을 배운 적이 있다. 여러분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릴 때 练过几年舞 그 무술 몇 년 연마한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답이 D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5. 听说你的右腿受伤了，严重吗？不要紧，只是皮外伤，上点药就好了。男的怎么了？ 자, 우리 문제 들어봤죠? 그러면 지문 확인할까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听说你的右腿受伤了，严重吗? 자, 듣자니 뭐뭐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할 때 우리 听说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뭐뭐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할 때 听说. 자, 뭐라고 하더라? 你的右腿 당신의 오른쪽 다리 右腿 우리 腿는 다리예요. 受伤了 부상당했다고 들었어요.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심각한가요? 严重吗? 그러니까 남자가 不要紧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只是皮外伤 皮外伤일 뿐입니다. 그럼 皮外伤은 그냥 외상 그냥 겉에 다친 것이 뿐이에요. 그러면서 上点药就好了 뭐만 하면 돼요. 이런 말이죠. 자, 뭐만 하면 된다. 약만 조금 바르면 돼요. 우리 上药 하게 되면요. 약을 바르다, 약을 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약만 조금 바르면 돼요. 약간 바르면 됩니다. 자, 근데 질문이 男的怎么了? 남자는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뭔 일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 보기가 해석이 잘 돼야 될 텐데 A번 볼까요?
晕倒了. 晕倒了, 윤 어지럽다는 뜻이죠. 어지러워서 倒了, 쓰러졌다. 즉 어지러워서 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지러워서 쓰러졌다, 기절했다. 아니었죠? B는요. 受伤了. 受伤了. 이게 발음이 제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발음이었다면은 이 지문에서 여기서 처음에 受伤了 할 때 바로 B가 체크가 돼야 돼요. 답은 B가 되겠습니다. C는요. 头流血了. 头 끊고. 자, 머리가 流血了. 피가 났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流血 하게 되면 피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피 혈자 있죠? 얘가 이제 발음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시에라고 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슈에라고 읽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로 이렇게 붙잖아요. 동사 흐르다 동사 뒤에 명사 목적어로 이렇게 붙어. 그래서 피가 흐르다 이렇게 쓸 때는요. 동목구조일 때는 이렇게 시에로 읽어줘요. 그러니까 피가 흘렀다 레오시에라. 피가 났다 추시에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어떤 명사를 구성하는 단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혈관, 혈액, 뭐 혈액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때는 얘를 슈에로 읽어줍니다. 슈에관, 슈에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슈에싱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얘가 이제 사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동목구조 안에 목적으로 들어갔죠. 명사 목적으로. 그러면 레오시에라, 더 레오시에라 이렇게요. 써줍니다. 그다음 D는요. 깡 주연. 이제 갓 퇴원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受伤了 다쳤다, 부상당했다 이렇게 해서 B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준비된 듣기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필수 암기 문장 41번부터 같이 봐야겠죠. 자, 41번 볼게요. 此次贷款利息上调了 2%. 자, 제가 어디서 끊었냐면은 此次贷款利息하고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죠. 此次는 这次의 다른 표현이에요. 2번 贷款 별표. 贷款은 대출. 그렇죠? 대출하다. 리시, 리시는 이자. 2번 대출 이자는 上调了 2%, 2% 上调 올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격이나 퍼센테이지가 상향 조정될 때 우리가 上调라고 하는 동사를 써줘요. 자,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읽을 때는 백분지 숫자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百分之 제가 거기 발음 기호는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2번 姑姑是去年退休的. 자, 꾸구 하게 되면 우리 고모가 꾸구예요. 고모는 작년에 퇴직한 것입니다. 라는 시더 강조 문장입니다. 그러면 시더 강조 구문의 특징, 뭘 강조할 때 쓰느냐? 어떤 이미 일어난, 이미 완료된 일에 대한 시간, 장소, 방식을 강조할 때 우리가 이 시더 강조 구문을 쓰면서 어느 부분이 강조되냐면은 이 시 바로 뒤에 있는 요 부분 강조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뭘 강조한 문장이에요? 시간, 장소, 방식 중에서 시간을 강조한 거죠. 즉, 이 고모가 토이시오 퇴직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럼 언제 퇴직한 거 알겠어. 근데 그게 언제야? 그거 작년에 퇴직한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싶을 때 중국어로 이렇게 시더 강조구문을 써줘서 시 뒤에 있는 저 부분, 시간 강조한 겁니다. 자, 43번. 这把锁的设计非常巧妙. 자, 这把锁的设计 하고 끊을게요. 여기 나오는 이 바는요. 바자문의 목적을 끌어내는 개사 전치사 바용법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자물쇠를 세는 양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의 设计, 설계는 대단히 巧妙하다. 이 巧妙 자체 사전 찾으면 교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설계가 교묘하다 굉장히 해석이 어색해요. 이 솜씨가 뛰어나다. 기술적으로 절묘하고 솜씨가 뛰어날 때 이 巧妙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물쇠의 설계가 굉장히 솜씨가 뛰어나고 절묘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44번은요. 事情并没有想象的那么糟糕. 자, 요 문장은요. 어떤 문장이냐면 여자 비교문의 부정형이에요. 여기서 이 메이오는 있다 없다의 없다 용법이 아닙니다. 여자 비교문의 부정형으로서 여러분 여자 비교문 어떤 형태냐면 A
요비. 그 다음에 쩌머나머. 여기 쩌머나 나머 들어가요. 쩌머나 나머. 지금 우리 요 문장에서는 나머가 들어갔죠. 자, 해석은 B자 비교문일 때는 A는 B보다 뭐뭐하다. 여우자 비교문일 때 A는 B만큼 뭐뭐하다. 만큼이에요. 해석의 포인트는. 그리고 얘를 우리가 부정할 때 여우의 부정은 메이어우니까 A는 B만큼 뭐 그렇게 뭐뭐하지는 않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어 앞에서 또 빙으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빙이 부정부사 앞에 붙게 되면은 이 부정의 어기를 더 강조해주죠. 그래서 결코 뭐뭐하지 않다가 될 거예요. 일은 실칭, 일은 상상한 것만큼 뭐 그렇게 엉망이지는 않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45번. 熬夜对身体伤害极大. 熬夜하게 되면은 우리 밤새는 것을 밤새다 라고 할 때 중국어로 熬夜 단어 써요. 그래서 밤을 새우는 것은 对身体 이 건강에 대하여, 여러분身体는 몸, 신체, 건강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에 대하여 그 미치는 해, 상해가 지다, 굉장히 크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41번에서 45번을 한 번씩 읽고 우리 뒷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1번. 此次贷款利息上调了2%。 42번. 姑姑是去年退休的。 43번. 这把锁的设计非常巧妙。 44번. 事情并没有想象的那么糟糕。 45번. 熬夜对身体伤害极大。 자, 46번 볼게요. 请您尽快办理登记手续. 자, 请 했으니까 뭐뭐 해주십시오 라는 경어적 표현. 请您尽快하게 된 부사로 되도록 빨리라는 뜻입니다. 되도록 빨리 어떤 수속을 처리해 주십시오. 어떤 수속을 밟아 주십시오. 자, 어떤 수속?登记手续. 여러분, 登记 비행기에 오르고 탑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승 수속을 되도록 빨리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속하다, 办理手续. 이 표현 꼭 익혀주시고. 47번. 我已经把相关资料发给他了. 자, 제가 이미 관련 자료 데이터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관련 자료 중국어로 相关资料 단어처럼 연관해서 외워주시고, 자, 이메일로 발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사가 지금 파가 나왔네요. 그래서 发给他了, 그에게 보냈습니다. 48번. 这次的夏令营活动将持续到7月底. 자, 이번의 여름 캠프 활동, 여름 캠프 행사. 夏令营 하게 되면 이게 여름 캠프예요. 여름 캠프 활동 행사는 将 미래 시제 만들어주는 부사 썼어요.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持续 지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언제까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따오라는 보어 썼고 뒤에 시점 나왔어요. 7월 말까지 지속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7월 말이라고 할 때 맞아요. 여러분 떠올리는 7월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周末 할 때 뭐예요? 의미 전달은 돼요. 하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걸 우리가 익히는 게 좋겠죠? 자, 월말 중국어로 月末도 되지만 月底 그러니까 7월 말 7月底 이 표현 꼭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49번. 他偶尔会去健身房锻炼. 자, 그는 여기서 偶尔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이따금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느낌 주고 싶다. 그때 우리가 偶尔이라고 하는 부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간혹 이따금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주 간다면 이제 찡창이 될 텐데 어쩌다 이따금 간혹 이런 표현도 알아주세요. 찡창은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요거 이따금 한 번씩 偶尔会뭐뭐 하게 된다. 헬스장에 가서 锻炼身体 身体왜 생략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50번. 道歉的时候态度一定要诚恳. 그러면 道歉이라는 단어 요 동사 별표입니다. 道歉. 여기서 이 道가 무슨 뜻이냐면은 말하다의 뜻이에요. 说의 뜻이에요. 이 歉은요, 对不起. 미안합니다. 抱歉의 歉이에요. 그래서
따오치엔은 무슨 뜻이냐? 사과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사과하다 이런 말을 중국어로 따오치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 빠오치엔이라는 단어에서 빠오. 저거는 따오 DAO. 요거는 빠오치엔. 빠오치엔 하게 되면은 이 자체가 사과할 때 쓰는 멘트예요. 이 자체가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很抱歉, 真抱歉, 뭐 对不起랑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얘는요. 근데 저거는 이런 말들을 하는 행동이나 말 사과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서로 다르다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과할 때는 태도가 반드시 어때야 한다? 정컨해야 된다. 여러분 정컨, 진심을 담아서 우리 진지하다라고 할 때 정컨이라고 해요. 태도가 진지해야 한다. 장난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46에서 50번의 문장 또 한 번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6번. 请您尽快办理登机手续. 47번. 我已经把相关资料发给他了. 48번. 这次的夏令营活动将持续到7月底. 49번. 他偶尔会去健身房锻炼. 50번. 道歉的时候态度一定要诚恳.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50번 필수 암기 문장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데뷔 특강 때 뵙겠습니다.